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과 AI 서버 수요 폭증이 동시에 겹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20만 원을 향해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모멘텀, 과연 이것만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언제든 사이클이 꺾일 수 있고 파운드리 시장에는 여전히 TSMC라는 넘사벽 1위가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잡아야 할 축은 반도체 그 자체가 아니라 자율주행과 AI 로봇이 결합된 미래 모빌리티 시장입니다. 이 대목에서 현대차를 보면 답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로 공개하면서 엔비디아에 이어 구글 딥마인드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회사로만 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분명하게 던진 겁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와 정면 비교가 가능한 유일한 글로벌 로봇 기업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실제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단연 현대차이고 이번 달 주가가 40% 넘게 상승한 것도 이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 질문이 생깁니다. 이번 CES에서 LG는 클로이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고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인수했는데 정작 삼성전자 자체의 로봇 발표는 왜 조용했을까요? 이건 전략의 차이입니다. 삼성은 완성도가 애매한 제품을 무리하게 시장에 던지기보다는 B2B 중심으로 실적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애초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직접 주도하려는 기업도 아닙니다. 그럼 삼성의 진짜 노림수는 어디일까요? 바로 차량 전장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은 하만카돈을 인수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스피커 회사 인수로 보면 완전히 방향을 잘못 짚은 겁니다. 하만카돈은 오디오뿐 아니라 미래차에 들어가는 차량 전장 시스템을 통째로 설계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자동차의 구조는 바뀝니다. 기존처럼 기능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을 구역별, 즉 존 단위로 나눠 각 존을 AI 컴퓨터가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차량의 핵심인 전면부, 인포테인먼트 영역은 하만이 전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비전 센서, 디스플레이, 오디오, 소프트웨어, 여기에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칩까지 결합된다면 우리가 갤럭시에서 쓰던 모든 경험이 자동차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동안 하만 사업부가 수익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현대차가 연간 700만 대를 판매하는 기업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전장 시스템이 한 번만 본격적으로 채택돼도 매출 레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관계는 이미 유명하고 이번 CES에서도 정의선 회장과 젠슨 황이 다시 만났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이 삼각 동맹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플랫폼과 AI 두뇌를 제공하고 삼성이 전장과 칩을 담당하고 현대차가 아틀라스 로봇과 모빌리티를 완성하는 구조. 예전에 이야기하던 깐부 회동이 수백조, 수천조 원짜리 산업 판을 짜는 회동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 두 축의 자율주행과 로봇 모멘텀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종목 가운데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실적과 계약으로 레버리지가 걸릴 수 있는 준비된 로봇 대장 후보 두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요. 시청 중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로봇 관련주에만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넓혀서 자율주행과 AI까지 함께 엮여있는 로봇 테마도 반드시 같이 봐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시장의 구도를 보면 크게 네 축으로 나눌 수 있어요. 현대차, 삼성전자,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이 구도가 어디서 많이 본 구조 같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경쟁이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애플의 아이폰처럼 완성형 제품으로 만들려는 회사입니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FSD 데이터 수집과 학습까지 모든 걸 직접 통제해서 생태계 전체를 혼자 가져가겠다는 전략이죠.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는 외부 협력이나 플랫폼 개방보다는 점점 더 폐쇄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 애플이 걸어온 길과 비슷하죠. 반대로 현대차, 삼성전자, 엔비디아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각자 잘하는 영역에만 집중해서 함께 판을 키워보자는 쪽이에요.
현대차는 자동차 제조와 플랫폼에 집중하고 엔비디아는 테슬라에 밀리지 않도록 자율주행용 AI 칩과 연산 플랫폼을 제공하고 삼성은 전장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맡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을 학습시키는 방식인데요. 테슬라는 귀납적 방식입니다. 실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수많은 테슬라 차량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경험을 통해 학습시키는 구조예요. 실전에 투입하면서 계속 배우는 방식이죠. 반면 엔비디아는 연역적 방식입니다. 실제 도로에 나가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수천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충분히 계산한 뒤에 실전에 투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자율주행 AI 테스트 모델이 있고 이미 벤츠와 협력을 시작했고 그 다음 파트너로 현대차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물론 잘 가고 있지만 올해 1월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자동차 관련주 전반이 들썩였고 특히 기사 헤드라인에서도 보셨겠지만 차량 부품주들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모비스, 모베이스전자, HL만도 같은 종목들이 단기간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 차량 부품주들이 단순히 자동차 부품 테마로만 주목받는 게 아닙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로봇의 핵심 부품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즉,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로봇으로 테마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시장 솔직히 말해서 투자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지수는 크게 빠지지도 않았는데 체감은 이미 하락장에 들어온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루 오르면 이틀 밀리고 반등 같아 보이면 바로 눌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시장에서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확신은 없고 불안은 커졌고 들어가자니 무섭고 안 들어가자니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내 판단이 틀린 게 아닐까가 아니라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순간부터 투자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시장이 특별히 더 무서운 게 아니라 본인만의 기준 없이 매번 시장에 반응하며 매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진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오를 때는 불안하고 빠질 때는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바로 그 약점을 가장 잔인하게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본인만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실 수 있도록 작은 준비 하나를 해두었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급등할 것 같은 종목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매매를 하라고 부추기는 내용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매매를 거치면서 손실도 겪어봤고 수익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 매매를 계속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이거나 언젠가는 크게 흔들리겠구나. 그래서 저는 매매 방식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나만의 투자 기준을 먼저 세워보자. 그리고 그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해보자. 그 이후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과정에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이건 한 번 보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투자 판단을 하실 때 계속해서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하나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주식 전자책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투자를 이어가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주식 전자책 안에는 어떤 기준들이 담겨 있는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대표적인 9가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쐐기형 패턴, 원형 바닥, 원형 천장, 트리플 바텀, 트리플 탑, 더블 바텀, 더블 탑, 역 헤드 앤 숄더, 마지막 헤드 앤 숄더까지. 다만 이 패턴들을 단순히 외워서 맞추는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역 헤드 앤 숄더는 흔히 바닥 신호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 패턴을 무조건 오른다는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가격보다 거래량과 흐름입니다. 왼쪽 어깨와 머리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오른쪽 어깨에서 가격은 크게 빠지지 않는데 거래량이 다시 붙기 시작하는지 이 흐름이 만들어질 때만 매매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넥라인을 돌파할 때도 단순히 위로 넘겼다는 이유가 아니라
돌파 이후에도 가격을 지지해주는 힘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런 기준 없이 모양만 보고 들어가면 역헤드 앤 숄더는 실패 패턴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책에서는 각 패턴마다 언제 의미가 있고 언제 속임수가 되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책 안에는 주식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법이 있는데 대표 매매법 두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타 매매 비법입니다. 흔히 단타라고 하면 빠르게 사고 빠르게 파는 위험한 매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단타 매매는 무작정 움직이는 가격을 쫓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급과 거래량이 명확하게 몰리는 구간만 선별해서 들어가는 매매입니다. 이 매매법에서는 차트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붙는 자리, 그리고 그 거래량이 가격을 밀어 올릴 힘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변동성이 커 보여도 매매하지 않습니다. 빠른 수익보다 빠른 판단과 빠른 정리에 초점을 맞춘 단타 매매법입니다. 두 번째는 세력의 거래량과 매집봉을 활용한 매매법입니다. 이 매매법은 차트에서 왜 이 가격에서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해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도 거래량이 꾸준히 쌓이거나 긴 윗꼬리나 아랫꼬리를 동반한 봉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간, 저는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 물량을 모으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단순히 거래량이 많다는 이유가 아니라 가격 대비 거래량의 형태, 그리고 매집봉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매매법의 핵심은 세력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세력이 이미 움직인 흔적이 남은 자리에서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매매법 모두 공통적으로 감으로 매매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주식 초보자분들께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채널 하단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엄선한 노하우만 담은 주식 전자책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마저 이어서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와 로봇은 사실상 같은 부품 밸류체인 위에 있는 산업입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1위가 테슬라, 그 다음으로 현대차가 평가받는 데는 이유가 분명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율주행차, 이건 사실상 바퀴 달린 로봇이고요. 반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 형태를 한 자동차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뜯어보면요. 관절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정밀 감속기, 인버터, 드라이브 유닛, 배터리 셀, 각종 센서, 그리고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부품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둘 다 AI 모빌리티라는 같은 큰 범주 안에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바퀴가 달려 있느냐, 다리가 달려 있느냐 정도죠. 자동차에서 바퀴를 굴리는 기술과 부품은 로봇에서 관절을 움직이는 구조와 거의 동일하고, 자율주행차가 차선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감지하는 센서들은 로봇이 사람을 피하고 물건을 집을 때 쓰는 센서와 사실상 같은 계열의 기술입니다. 이런 구조를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단순히 차 부품이 아니라 로봇 부품주로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실제로 로봇 쪽 매출이 붙기 시작하면 주가 레벨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대박 추천주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핵심 부품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전자가 직접 만들고 있는 로봇 플랫폼에 들어가는 부품을 담당하고 있고, 삼성 계열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부품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대차 내부 조직인 로보틱스랩에도 납품 이력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대표 제품이죠. 로봇계 스팟, 그리고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도 이 회사의 정밀 감속기와 액추에이터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삼성, 현대차 내부 로봇 조직, 삼성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보스톤 다이내믹스까지 전부 같은 서플라이 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로봇 종목 특성상 주가가 이미 한 차례 움직이긴 했지만 현재 위치는 여전히 밸류체인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첫 번째 추천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 추천 종목은 자율주행과 로봇의 핵심 소프트웨어 영역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역시 삼성과 현대에 이미 공급 이력이 있고요. 특히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톤 다이내믹스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데 로봇계 스팟의 국내 공식 유통, 그리고 양산 이후 유지 보수까지 맡고 있는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사로 선정됐습니다. 단순 협력사가 아니라 사실상 대리점 역할까지 겸하는 구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로봇과 자율주행을 동시에 관통하는 오늘의 로봇 대박 종목 두 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인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핵심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차의 보스톤 다이내믹스까지 이 두 축 모두의 부품 서플라이 체인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기업, 바로 SPG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꽤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런데 제 판단은 분명합니다. 이건 시작 구간이지 끝 구간이 아닙니다. 먼저 현대차 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의 대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단순 전기차 공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는 전동화 생산 라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체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투입하는 로봇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 공장에 들어가는 중대형 고정밀 감속기, 이걸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SPG예요. 감속기가 뭐냐면요,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모터가 만들어낸 힘을 쓸 수 있는 힘으로 바꿔주고 그 힘을 미세한 각도 단위로 제어하게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로봇 관절의 기어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 입장에서 아틀라스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관절을 받쳐주는 감속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장 자동화는 말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로봇 부품이랑 자동차 부품이랑 비슷하다면서 그럼 현대모비스 부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현대모비스가 R&D를 키워서 자체 공급망을 확대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 초기 양산 단계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밀 감속기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풀 라인업을 갖추고 양산 경험까지 갖춘 업체와 기술 격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SPG는 유성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로봇용 정밀 감속기 3종을 모두 양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협동 로봇부터 산업용,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이미 전 범위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단독으로 이 영역을 전부 커버하기에는 시간도 개발 리소스도 아직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공백을 가장 잘 메울 수 있는 국내 기업이 SBB테크 그리고 SPG인데 그중에서도 미국 공장과 보스톤 다이내믹스 납품 이력이 있는 SPG가 원픽으로 거론되는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 쪽을 보겠습니다. SPG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가 로봇의 몸체와 제어 시스템을 만들면 관절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SPG가 담당하는 구조예요. 여기에 더 중요한 이력도 있죠.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이 보핏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SPG가 2년 넘게 공동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 납품이 아니라 삼성이 기술적으로 검증을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삼성이 앞으로 로봇과 피지컬 AI 쪽 투자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물량은 자연스럽게 SPG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로봇 부품 회사가 많은데 왜 하필 SPG냐? 답은 명확합니다. 액추에이터, 감속기 국산화 1위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업용, 휴머노이드용 중대형 고정밀 감속기를 국산화하고 대량 생산까지 성공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이 결정적이에요.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뛰어나도 실제 공장에 사람을 대체할 로봇을 투입하려면 결국 관절과 구동계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승부가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탈중국 로봇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로봇 감속기 시장은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이 장악해 왔는데 일본 제품은 너무 비싸고 중국산은 이제 안보 이슈 때문에 쓰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이 부분에 있어 굉장히 강경하죠. 이런 환경에서 한국 기업 중 미국과 글로벌 빅테크의 납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열려있는 감속기 업체, 그 대표 주자가 바로 SPG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추천주 SPG. 이 종목은 당이 테마가 아니라 삼성, 현대 글로벌 로봇 산업을 관통하는 구조적인 핵심 부품주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입니다. 삼성, 현대와 모두 긴밀하게 엮여있는 오늘의 소프트웨어 쪽 대박 후보, 바로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 로봇을 직접 찍어내는 회사는 아닙니다. 대신 로봇을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여러 대의 로봇을 어떻게 동시에 관리할지를 책임지는 로봇 관제 운영 플랫폼 기업이에요. 이걸 스마트폰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갤럭시는 삼성전자가 만들지만 그 안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죠. 로봇 시장에서 클로봇은 바로 그 안드로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클로봇은 현대차 그룹의 로봇 통합 관제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십 대,
많게는 수백 대의 로봇을 한 번에 제어하고 학습시키는 AI 기반 클라우드 로봇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틀라스 로봇이 공장에서 여러 대가 동시에 일할 때 모든 로봇을 각각 따로 학습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한 대만 학습하면 나머지 로봇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클로봇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이에요. 현대차는 이번 시 이 S를 기점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스팟, 모베드 같은 다양한 로봇을 공장과 물류 현장에 본격 투입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클로봇의 핵심 기술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카멜레온입니다. 이름처럼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로봇 환경 적응형 AI 기술인데요. 물류 로봇, 공장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형태와 역할이 다른 로봇에도 AI 제어 코드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 학습된 로봇의 행동 패턴을 다른 로봇이 즉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로봇을 새로 들일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세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술은 크롬스입니다. 이건 로봇들의 관제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움직일 때 클라우드 상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로봇 간 충돌 경로, 작업 우선순위, 이동 동선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미 이 기술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제어, 그리고 현대차 공장 내 자율로봇 관제에 적용 중이고요. 앞으로는 현대차 AI 스마트 팩토리, 심지어 로보택시 관제까지 이 크롬스 플랫폼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카멜레온과 크롬스, 이 두 기술이 합쳐지면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완전 자율 로봇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국내 기업이 바로 클로봇이에요. 근거를 하나씩 보면 명확합니다. 클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 로봇 공식 유통 파트너입니다. 노란색 로봇개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 스팟의 국내 공식 유통을 클로봇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클로봇은 스팟 로봇 SI 인증, 즉 시스템 통합 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단순 판매가 아니라 고객 맞춤형 개조, 통합 운영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차가 공장에 스팟을 도입하면 운영과 커스터마이징은 자연스럽게 클로봇이 맞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삼성 쪽 연결도 빼놓을 수 없죠. 클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제조 물류 로봇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레인보우가 로봇 하드웨어를 만들면 클로봇이 그 위에 자율주행, 작업 관제, 운영 소프트웨어를 얻는 구조예요. 결국 클로봇은 현대차, 삼성뿐만 아니라 네이버, 두산 같은 다양한 로봇 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로봇 제조사나 부품사는 많지만 이 정도 수준의 범용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기업은 현재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엔비디아 포지셔닝입니다. 클로봇은 엔비디아의 로봇 자율주행 플랫폼 아이작과 제슨 계열을 기반으로 실내 자율주행 로봇, 다중 로봇 통합 운영 레퍼런스를 꾸준히 쌓아온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현대, 엔비디아의 삼각 구도가 구체화될수록 시장에서는 이 세 곳과 모두 협업 이력이 있는 기업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 조건을 가장 깔끔하게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바로 클로봇이라는 점,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와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종목, SPG와 클로봇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클로봇은 로봇의 두뇌와 관제, SPG는 로봇의 관절과 힘, 즉 하나는 소프트웨어, 하나는 하드웨어 핵심 부품 기업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로봇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늦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어디까지 구조적으로 엮여 있느냐입니다. SPG를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이미 실제 납품과 양산 레퍼런스를 모두 확보한 상태죠. 로봇이 실험 단계를 넘어 공장에 투입될수록 이 감속기와 구동계 수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클로봇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한 대일 때는 사람이 관리하면 되지만 수십 대, 수백 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집니다. 현대차, 스마트 팩토리, 보스턴 다이내믹스 생태계, 그리고 삼성과의 협력까지 감안하면 클로봇은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은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 산업 초입에서 공급망을 선점한 기업을 고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제품 로봇 회사가 누가 1등이 되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프트웨어는 결국 반복해서 쓰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리 포인트는 이겁니다. 로봇 주식이 이미 올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산업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어디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주문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기준으로 보면 SPG와 클로봇은 여전히 체크할 이유가 충분한 종목들이라는 거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 흐름은 당위 이슈가 아니라 2026년, 2027년까지 이어질 구조적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